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스마트폰 유튜브 앱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스마트폰 유튜브 앱의 최신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영상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감상을 하실 때 댓글창에 어디까지 봤는지 시간을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다음에 이어서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댓글 입력창에 터치한 다음 예를 들어 10분 22초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당 댓글을 누르면 바로 그 시간으로 이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그 부분부터 다음에 이어봐야 될 것 같을 경우 댓글 입력창 터치한 다음 우측을 보시면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댓글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 해당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만 터치하시면 바로 그 시간대로 이동이 됩니다.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영상을 빨리 보려고 할 경우 그 전에는 화면을 터치하고 설정 들어가서 배속 설정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자동으로 2배속 속도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할 부분은 2배속으로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올 경우 알림을 설정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따로 알림 설정 가서 설정할 필요 없이 영상 아래에 보면 가입 버튼 우측에 알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기기 알림 사용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앱 알림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림 허용 체크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영상이 올 때마다 알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알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설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동영상 연속 재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영상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되죠. 영상의 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다음 영상이 여기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터치를 해야만 영상이 플레이 되죠. 자, 그런데 따로 터치하지 않아도 연속 재생에 체크를 해두시면 바로 다음 영상이 이어서 재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앰비언트 모드죠. 앰비언트 모드는 화면이 영상의 배경과 전부 이어집니다. 이렇게 영상 화면과 주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앰비언트 모드고요. 자, 그 다음은 안정적인 볼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플레이하면 영상들마다 또는 영상 내에서도 소리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영상은 소리가 크고 어떤 영상은 소리가 작습니다. 또 한 영상 안에서도 소리가 큰 부분이 있고 소리가 작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소리가 커지면 귀가 아프죠? 그때마다 볼륨 조절을 계속 따로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럴 때 안정적인 볼륨에 체크를 해주시면 항상 영상을 볼 때 일정한 볼륨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소리는 낮춰주고 작은 소리는 높여주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영상을 감상을 할 수 있겠죠. 안정적인 볼륨은 꼭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취침 타이머인데요. 잠자리에 드실 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다가 그냥 잠들게 되면 계속 플레이돼서 배터리 소모도 되고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취침 타이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10분부터 1시간까지 있고요. 그 다음 동영상 끝이라고 있죠. 동영상 끝을 선택하게 되면 이 동영상이 모두 플레이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동영상 끝 부분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시간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항상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크립트 기능인데요. 영상 하단 제목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스크립트 표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스크립트 표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대가 나오고요. 그 시간대마다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죠. 영상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전부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한글로 나오고 있는데요. 스크립트 글씨 우측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한국어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국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아래쪽에도 한국어고 위쪽에도 한국어죠. 아래쪽의 한국어 체크는 한국어를 자동 생성하는 것이고요. 위쪽의 한국어는 해당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역된 내용이 전부 나오죠. 자막이 없는 영상을 보실 경우 소리를 끄고 보더라도 내용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텍스트에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저희 영상은 이렇게 자막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자막이 없는 영상일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립 공유 기능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전체 영상 중에서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영상 링크를 보내고 시간대를 적어서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클립 공유를 하면 간단하게 해당 부분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 클립이라고 있죠. 클립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유하고자 하는 구간을 여기서 클립으로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정할 수 있죠. 좌측과 우측을 조절해서 구역을 정하고요. 그 다음 중간을 터치해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정하고 원하는 부분을 설정한 다음 제목을 쓰겠죠. 참고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클립 공유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공유 방법이 나오죠. 메시지도 나오고요. 블루투스, 지메일 여러 가지 나오는데 더보기 누르시면 카카오톡, 퀵쉐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링크도 나오죠. 자, 이 링크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원하는 곳에 붙여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링크를 누르면 해당 클립만 플레이가 되겠죠. 원하는 부분만 공유하고자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링크 우측에 있는 복사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됐어요. 자, 이제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입력창에 터치하시고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고 전송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유튜브의 편리한 최신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편의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경우를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스마트폰 사용의 질을 높여주는 팁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기록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금방 봤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영상들을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찾았는데 잘못해서 다른 영상을 누른다든가 하면 이전 영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시청 기록 설정을 해두면 내가 봤던 영상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체 기록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유튜브 기록 저장 중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봤던 영상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기록 저장 중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사용 중지라고 되어 있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중지라고 나오게 되고요. 만약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용이라고 나올 겁니다.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사용을 눌러서 사용에 체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청한 유튜브 동영상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설정을 해두시면 이제 앞서 봤던 영상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이 영상을 닫았습니다. 또는 뒤로 돌아가기를 잘못 눌러서 영상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그 영상을 다시 찾으려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기록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오늘이라고 나오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영상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시청했던 정보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 영상을 터치하면 바로 지금 봤던 영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 다음 봤던 영상 중에서 필요 없는 영상 삭제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X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중이라고 나오고 한 개를 삭제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내가 봤던 기록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왠지 찜찜합니다. 그러면 자동 삭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기록 저장 중 아래에 있는 자동 삭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동 삭제 기준을 선택을 하고요. 3개월, 18개월, 36개월 중에 원하는 개월 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영상은 자동 삭제가 됩니다. 다음 누를게요. 그러면 바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활동이 지금 삭제가 된다고 하죠. 확인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보통 유튜브 기록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봤던 영상을 급하게 찾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내가 봤던 기록을 볼 일은 없죠.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설정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내가 봤던 영상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시청 기록을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내가 봤던 영상과 검색 기록까지 전부 남게 되죠. 그럴 경우 지금부터 이용하는 유튜브에 내 흔적들을 전부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시크릿 모드 사용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매번 보던 카테고리의 영상만 나오죠. 새로운 영상, 다른 관련된 내용도 보고 싶은데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매번 동일한 것들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시크릿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아예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내가 검색했던 기록이라든지 봤던 영상하고 상관없이 유튜브에 처음 접속한 사람이 검색하는 것처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색했던 기록, 봤던 영상들도 전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시크릿 모드에서는 검색 기록이 일시 중지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측 하단 내 페이지를 보시면 내 계정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시크릿 모드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신 다음 시크릿 모드 사용 중지 누르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검색했던 내용, 봤던 내용과 상관없이 초기화 상태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내가 검색한 내용이나 시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갤러리에 있는 리마스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노이즈가 많이 꼈다거나 어둡게 찍혔다거나 밝기가 너무 밝게 나왔다거나 또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진을 리마스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오면 사진이 전체 화면을 채우게 되죠. 이때 사진을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미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진 하단에 보시면 리마스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최적의 화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우측은 수정된 상태고요. 좌측은 원본이죠. 강의 화면이라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주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찍히지 않은 다른 사진을 열어봤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흐리게 나온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리마스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진은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찍힌 사진이라든지 밝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진들을 깔끔하게 리마스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선명하지가 않고 경계 부분이 뿌옇게 찍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리마스터로 간단하게 깔끔한 사진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카카오톡 전화번호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바꾸면 카톡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바뀐 번호로 나에게 오는 카톡 문자가 모두 전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내 개인정보가 예전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재 쓰는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전화번호 변경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전화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세요.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에 계정이 나오고요. 우측에 관리 버튼이 보이죠? 관리 누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전화번호 변경이라고 나와요. 자, 이 전화번호 변경을 누르시고 현재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전화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인증 문자가 날아오겠죠. 그 인증 문자만 입력을 하시면 현재 쓰는 스마트폰 전화번호로 카톡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고객센터에 메일 보내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전화번호 변경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때마다 매번 터치해서 패턴이나 지문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계속 스마트폰을 켜고 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갈 필요 없이 퀵 패널에서 간단하게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퀵 패널을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 화면 켠 채로 유지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걸 켜시게 되면 30분 동안은 계속 잠금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켠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필요 없으면 다시 터치해서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더 어둡게 기능인데요. 요즘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퀵 패널에서 밝기를 제일 낮추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더 어둡게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즉 여기 있는 밝기 슬라이드를 최대한 낮춰서 어둡게 만든 상태에서도 더 어둡게 버튼을 누르면 그 상태에서도 더 어두워지는 거죠. 더 어둡게 누르고 기다리면 어둡게 만드는 강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도를 올려주게 되면 기본 어둡기 밝기보다도 더 어둡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이용을 하실 때 밝은 화면을 보면 숙면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어둡게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실제 이용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의 기능들은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최신 기능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 중 편리한 기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채팅방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예약 메시지 발송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을 했죠. 예전에는 예약 메시지 발송을 하려면 플러스 누르고 또 메뉴를 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메시지 전송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 예약하기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날짜와 오전, 오후, 시간과 분을 설정을 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예약 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메시지가 발송이 되겠죠. 카톡을 이용하다 보면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일이 많은데요. 그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채팅방 나가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렇게 채팅방을 들어온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서 채팅방 나가기를 이용을 해서 채팅방을 나갔어야 됐는데요. 이제 채팅방을 꼭 들어오지 않아도 간단하게 나갈 수 있죠. 자, 나갈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나가기가 나오죠. 여기서 간단하게 채팅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모두 카톡 채팅방이 20개 이상은 다 될 텐데요. 그때 알림을 받을 채팅방이 있고 알림을 받지 않을 채팅방이 있죠. 알림을 받지 않을 채팅방은 일일이 채팅방에 들어가서 알림 설정을 꺼야 되는데 채팅창에서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리면 알림 켜기와 알림 끄기를 이용을 해서 해당 채팅방만 알림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채팅방의 경우에는 알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채팅방에서도 계속 알림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이럴 때 원하는 채팅방만 알림을 켜놓으시면 필요 없는 알림은 받지 않을 수 있죠. 채팅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알림을 받을 채팅방만 알림을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채팅방마다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리면 읽음 기능이 있죠. 읽음을 선택하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채팅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 표시가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꼭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시지들은 전부 읽음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모두 기다렸던 기능인데요. 채팅방에 입력 중 표시가 나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상대편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죠. 이제 실험실에 새롭게 기능이 생겼습니다. 채팅방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채팅방에서 친구가 메시지 입력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상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팅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 중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입력 중 표시는 5초 동안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입력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상대편이 입력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입력하는 표시가 상대편에게 보이는 걸 원하지 않고 또는 상대편이 입력하는 입력 중 표시가 나에게 보이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똑같이 실험실에 들어오셔서 입력 중 상태 보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 중인 상태가 상대편에게 나오지 않고요. 상대편의 입력 중 표시도 나에게 나오지 않죠. 이 기능은 필요에 따라서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멘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멘션 기능은 단톡방에서만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단톡방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보통 알림을 껐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톡방을 이용할 경우 알림을 껐더라도 내가 지정하는 사람은 알림이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알림을 한번 꺼보도록 할까요?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알림이 울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멘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톡방에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지정한 사람에게는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IB96이라는 이 사람은 메시지를 전송을 했는데 메시지를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3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 채팅방이죠. 내가 있고 JA라는 사람이 있고 IB96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1만 있죠. 한 명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JA라는 분이 반갑습니다라고 또 메시지를 전송을 했는데 원래 있던 2가 없어지고 1로 바뀌었죠. 자, 내가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1은 없어진 건데요. 1은 남아있죠. IB96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알림을 껐을 수도 있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멘션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알림을 꺼놨더라도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멘션 입력 방법은 메시지 입력창 터치하시고요. 골뱅이 표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멘션을 보낼지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단톡방 멤버가 전부 나오는데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2라는 표시가 나오죠. 멘션을 지정한 사람과 지정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지만 멘션을 지정한 이 사람은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당연히 멘션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알림이 꺼져 있으면 알림이 울리지 않겠죠. 이 멘션 기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림이 울리게끔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메시지를 받을 때 알림 멘션이라는 표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림을 꺼놓고 상대편이 나에게 멘션으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을 꺼놓은 상태죠. 홈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멘션을 지정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멘션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메시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멘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메시지 알림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멘션도 전부 끄고 싶어요. 그럴 때는 멘션 알림까지 꺼주셔야 되겠죠. 자,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알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멘션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를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일반 채팅 멘션 알림, 오픈 채팅 멘션 알림 전부 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알림이 켜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해당 채팅방에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나를 멘션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알림을 전부 껐더라도 앞서처럼 스마트폰 상단에 나오는 푸시 알림은 나오게 됩니다. 소리와 진동만 꺼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은 키워드 알림도 있는데요. 이 기능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림을 꺼놨더라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채팅방을 다 알림을 켜놓을 수는 없고 몇 개의 채팅방만 알림을 켜놨는데요. 그 외의 채팅방에서도 갑자기 급한 메시지가 올 수 있죠. 자, 이럴 때 키워드 알림을 설정하게 되면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푸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긴급과 예약 두 가지만 추가되어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여러분이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키워드 전용 알림음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 알림음을 카톡으로 지정을 해 놓으셨더라도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메시지 왔어요 라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 왔어요 라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중요한 메시지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키워드 알림 메시지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카카오톡의 최신 편의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이 업데이트되면서 퀵 패널에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퀵 패널의 최신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퀵 패널을 열려면 좌측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려야 되죠. 혹시 중앙 부분을 잘못 쓸어 내려서 알림창이 나왔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상단 또는 하단 좌우측 부분을 터치해서 우측으로 쓸어주면 퀵 패널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퀵 패널의 기능이 퀵 패널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편집 누르신 다음 아래쪽에서 추가 가능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기능이 위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필요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완료하시면 해당 버튼이 추가가 되고요. 한 번 더 완료 눌러서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패널에 버튼이 안 보이실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 작성이죠. 삼성 노트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삼성 노트를 이용하시려면 해당 앱을 찾아서 일일이 실행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 퀵 패널을 이용하시면 노트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삼성 노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나와서 작성을 하는 도중에 다른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때 팝업 창을 닫으려면 상단에 있는 바를 터치하시고요. X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닫을 수 있고 확대 버튼을 누르면 전체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편하게 화면 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주변이 어둡거나 또는 밤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화면이 블루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눈에 부담이 되죠. 특히 잠자기 전에 블루라이트 화면을 보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하죠. 자, 이때 편하게 화면 보기를 누르면 블루라이트 불빛이 줄어들면서 좀 더 편하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퀵 패널에 있는 버튼들은 항상 터치하고 기다리면 세부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중에 체크되어 있고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따뜻한 색으로 화면이 변경된다고 하고요. 낮에는 미세하게 조절된다고 하죠. 이걸 켜주시면 훨씬 눈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특히 밤에 이용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퀵 패널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따뜻한 색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전에는 일일이 설정에 가서 켜고 끄고 해야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컨트롤 기능입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동일한 갤럭시 기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노트북, 탭, 스마트폰이 있을 경우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파일을 하나의 기기처럼 이동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기기를 여러 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QR코드 스캔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마다 대부분 카메라를 실행하고 QR코드를 스캔하시는데 이 퀵 패널에서 버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QR코드 스캔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스캔이 돼서 링크를 이용을 해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정에 들어가서 절전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 이용을 하시는데요. 절전 모드가 이제 퀵 패널에 들어와 있죠. 절전 모드 누르시면 바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절전 모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설정의 절전 모드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CPU 속도 제한, Always on 디스플레이 끄기, 화면 밝기 10% 낮추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전 설정을 바로 퀵 패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 보호 최적화죠. 보통 주무실 때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주무시는데요. 배터리에도 좋지 않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죠. 자,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배터리 보호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 보호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최적화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수면 중에는 80%까지만 충전을 하고 기상하기 직전에 배터리가 100% 충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스마트폰이 알아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최적화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편리하게 배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어둡게의 기능인데요. 주무실 때나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죠? 여기서 밝기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낮춰도 일정 밝기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더 어둡게를 누르시면 지금 상태보다 화면이 더 어두워집니다. 자,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강도를 설정하는 거죠.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태보다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퀵 패널에서 어둡기 설정을 하고 더 어둡게로 들어오셔서 강도를 높여주시게 되면 최대한 더 어둡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강도를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보통 때 쓰실 때는 버튼을 끄셨다가 화면을 어둡게 보실 때는 어둡게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화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앱에 따라서 글자라든지 화면이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색상 반전과 고대비 글자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비 글자를 누르면 글자 주위에 까만색 선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색상 반전의 경우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이용을 해보시면 밝은 곳은 어둡게 나오고 어두운 곳은 밝게 나오고 색상도 반전이 되면서 화면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색상 반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노래가 가끔 궁금한 경우가 있어서 노래 검색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노래를 검색하는 앱을 실행하시거나 또는 빅스비 실행하시거나 또는 인공지능 앱들을 실행해서 이용하시는데요. 퀵 패널에 아예 노래 검색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노래 검색 기능을 누르고 노래를 틀거나 또는 흥얼거리기만 하면 바로 해당 노래를 찾아주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줘요. 그 다음은 돌비 애트모스죠.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보시거나 또는 음악을 들으실 때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듣던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 설정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음질 및 음량에 들어간 다음 돌비 애트모스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 영화나 음악 감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서 또 끄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퀵 패널에서 간단히 끄고 켜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진 퀵 패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앱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거예요. 앱들 찾을 때 한참 찾는 분들 많으세요. 저만 해도 앱 찾을 때 한참 찾는데요. 이 파인더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인더는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을 해줘야 되죠. 퀵 패널에서 파인더 누르시면 바로 원하는 앱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앱들은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퀵 패널의 편리한 최신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기존에는 설정에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기능들인데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기능만 퀵 패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일이 설정 들어가지 않으셔도
퀵 패널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얼마 전까지 인공지능으로 사람 얼굴을 캐릭터화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이번 시간은 따로 인공지능 앱을 이용하지 않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물사진 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물사진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하는 인물사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인물사진이 확대돼서 나오게 되죠. 이제 아래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 포토 어시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물사진 스튜디오를 선택하면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로 해당 인물 사진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을 변형을 할지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죠. 만약 단체 사진일 경우에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적을 해주죠. 여기서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인물 사진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얼굴을 변형할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사각형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그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여러 명이 찍힌 사진의 경우에는 얼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로 코믹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 누릅니다. 그러면 이 얼굴을 만화 같은 스타일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코믹 스타일로 변형을 했죠. 지금 하나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옆으로 가시면 추가 생성 버튼이 있죠. 또 다른 스타일로 변형하고 싶을 때는 추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또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 적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생성하면 또 만들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얼굴을 캐릭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나가게 되면 따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저장을 해 주셔야 갤러리에 이 이미지가 저장이 되겠죠.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3D 캐릭터로 눌러볼까요? 생성합니다. 그러면 3D 캐릭터 얼굴로 나오게 되죠. 3D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게 나와요. 그래서 프로필에 쓰이기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부러 얼굴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또 추가로 생성하기 누르면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수채화 선택해 볼게요. 생성합니다. 수채화 스타일로 만들어졌네요. 실제 수채화 효과를 적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케치죠. 생성합니다. 그러면 연필로 스케치한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네 가지 스타일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SNS 같은 곳이나 또는 구글, 카카오톡 같은 곳에 프로필 사진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 실제 본인 얼굴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 인물을 변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물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포토 어시스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변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펜이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펜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그려주셔도 되겠죠. 자, 모자를 한번 씌워 볼까요?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르고 모자 모양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를 그려 줄게요. 자, 그 다음 생성 버튼 누릅니다. 자, 이런 모양은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모양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자를 그려줬죠? 이 경우도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우측으로 넘기면 추가 생성이 있죠? 추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추가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저장 안함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포토 어시스트 누르고요.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지우개 버튼 누르시고 지우개 굵기 지정을 합니다. X 누르신 다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펜 누르신 다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펜의 경우에는 두께 설정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모자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까지 그려주죠.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모자 모양 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안 될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해서 다른 모양으로 그려주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모자 같은 것은 간단하게 씌울 수 있지만 옷도 가능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끼 같은 것을 하나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조끼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단추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특성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단추가 없으면 이 인공지능이 옷인지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옷도 만들어졌죠.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똑같이 추가 생성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성형 편집으로 옷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생성형 편집 들어간 다음 옷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싸 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선택이 됐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구역까지 선택됐을 경우에는 다시 뒤로 돌리기를 한 다음 좀 더 좁은 구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옷을 선택을 할 때 꼭 옷이 완벽하게 포함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안쪽으로 침범을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택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옷이 삭제가 되죠. 여기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다른 옷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옷이 바뀌었죠. 원본 보기 누르면 원래 이런 옷이었는데 이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는 없고요. 한 번에 하나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에서 안경이라든지 옷, 그 외의 아이템들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혼자 있을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사진을 찍었을 때도 선택을 해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의 경우도 인공지능 포토 어시스트 누르고요. 생성형 편집 선택한 다음 여성분의 옷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죠. 자, 그 대신 이 옷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선택이 됐네요. 자, 이제 지우고요.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옷으로 바뀌었네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것도 변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동시에 두 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변형하고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 다시 포토 어시스트 누르고요. 원하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사진에서 여러 개의 요소들을 전부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의 옷도 변형이 됐죠.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던 허리 부분도 전부 생성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물 사진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 인물사진 스튜디오의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꼭 한두 군데씩은 있을 텐데요. 인물 사진의 경우는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